차상진 변호사의 금융과법, 오늘은 사모펀드와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차 변호사님, 최근 이 전문 사모펀드 운용사들이 금융소비자법 준비로 굉장히 바쁘다는데, 먼저 전문 사모펀드 운용사가 뭘까요? 네, 전문 사모펀드 운용사란 이제 사모펀드만 전문적으로 운용하는 네. 자산운용사를 말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또 사모펀드란 그럼 뭐냐? 뭐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네. 사모펀드란 49인 이하에게만 투자 권유를 할 수 있는 그런 네. 펀드를 말합니다. 자본시장법은 이제 49인을 초과하여 투자 권유를 할 수 있는 경우에 공모라고 하고, 네. 49인 이하로 투자 권유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사모라고 하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공모는 다수에게 판매할 수 있다 보니까 소수에게만 판매할 수 있는 상품보다는 이제 운용 규제라든지 관리 규제 등이 좀 엄격합니다. 네. 혹시나 이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다수에게 판매할 수 있는 공모펀드의 경우에는 피해 규모라든지 뭐 사회적 파장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고려한 것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다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이제 펀드를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네. 49인 이하로 사모펀드를 설정해서 이제 운용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펀드를 이제 49인 이하로 설정하게 되면 아무래도 한 명 한 명당 투자 금액이 좀 커야지 펀드 운용 비용이 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사모펀드는 이제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고액 자산가들 위주로 투자를 하는 상품이라는 인식이 시장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전문 사모펀드 운용사들이 이 금소법 시행 준비를 굉장히 급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그것은 금융소비자법이 이제 주된 적용 범위는 이제 전문 사모펀드 운용사들의 역할과 조금 네.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이제 전문 사모펀드 운용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는 직접 판매를 하지 않다 보니까 네.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인식이 있습니다. 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이제 금융상품 판매업자, 판매 대리 중개업자, 그리고 자문업자로 구분해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주된 내용이 이제 자본시장법이나 은행법 또는 이제 보험업법 등에서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이제 상품을 판매할 때 준수해야 될 규제, 네. 즉 판매 규제를 중심으로 이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이제 전문 사모펀드 운용사들의 역할은 주로 상품을 이제 제조하는 역할입니다. 네. 전문 사모펀드 운용사들이 이제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 채널인 이제 증권회사를 찾아가서 우리 펀드를 판매해달라고 좀 요청을 하면 네. 증권회사가 이제 자신들이 판매하기에 좀 적절한 상품인지 검토를 하고 나서 괜찮다고 생각하면 이제 판매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판매를 하게 되는 구조로 산업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산업구조상 결국 판매사는 증권회사이기 때문에 전문 사모펀드 운용사는 적용이 안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이 있어서 그래서 조금 준비가 좀 늦었던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법률 규정상으로도 이 전문 사모펀드 운용사가 적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좀 규정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나 좀 이런 부분은 없는 건가요? 네, 뭐 아무래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이제 금융상품 직접 판매업자로 이제 전문 사모펀드 운용사들을 이제 네. 규정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이제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네. 단어만 좀 들어보면 자기가 직접 소비자와 접촉해야지만 여기에 해당될 것 같은 그런 네. 뉘앙스가 좀 있어서 그런데요. 근데 조문을 좀 꼼꼼히 보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조 7호 암호 및 동시행령 제2조 6항 5호에 따르면 집합투자업자를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적용이 되는 것은 뭐 조문 구조상 명확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적용이 되게 되면 좀 어떤 점에서 혹시 차이가 있을까요? 네, 저 가장 커다란 변화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서 이제 표준 내부 통제 기준과 금융소비자 보호 기준을 이제 제정해서 운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둘 다 이제 금융소비자한테 상품이 최종적으로 귀속됐을 때 네. 소비자들을 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도록 일정한 가이드라인들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최근 이제 또 금융투자협회는 각 사모펀드 운용사에게 표준 내부 통제 기준과 금융소비자 보호 기준을 좀 제정할 것을 좀 안내를 하였고요. 네. 기존에는 이제 사모펀드 운용사들이 직접 금융소비자와 접촉해서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 채널이 아니라 제조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준비가 아쉽지 않나, 뭐 네. 이런 내용,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내부 통제 기준이 있었지만 이것이 이제 금융소비자 보호보다는 아무래도 주로 회사나 펀드의 운영 리스크 관리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이죠. 네. 그러나 이번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으로 각 사모펀드 운용사들도 이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기준을 마련할 법적 근거가 이제 생긴 것입니다.
금융투자협회의 공문으로 그동안 이제 전문사모펀드 운용사들이 법 준수 대상이 되느냐 마느냐 조금 이제 의아해했었는데 네. 그것이 좀 이제 확실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여기에 대해서 전문 사모펀드 운용사들은 좀 어떤 움직임입니까? 네, 전문 사모펀드 운용사들로서는 단순히 이제 협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표준 내부 통제 기준과 금융소비자 보호 준칙을 이제 마련하는 것 외에 네. 현재 시장 환경을 고려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네. 최근 뭐 라임이라든지 아니면 옵티머스 펀드 등 사모펀드의 판매나 이제 운용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네. 그에 따라 좀 대규모 피해가 발생을 한 사건들이 있는데요. 네. 이에 따라서 이제 판매 채널들인 증권회사나 은행들은 네. 올해 초 3월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맞는 규정과 서식, 네. 그다음에 판매 프로세스 등을 정비한 상태이고요. 네. 사고 발생 가능성과 사고 발생 시에 이제 판매 채널의 책임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네. 그런 준비를 이미 마친 상태입니다. 네. 이에 비하여 전문 사모펀드 운용사들은 이제 급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네. 또한 이제 사고 발생 시에 이제 판매 채널들의 경우에는 책임을 이들이 최소화한다는 뜻은 결국은 판매 채널의 책임이 줄어든 만큼 네. 그 상품이 제조사인 전문 사모펀드 운용사들의 책임이 증가될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네. 실제로 판매 채널 쪽에서는 라임이나 오티머스 펀드 등 이제 펀드 분쟁에서 제조사의 설명과 그 안내에 따라서 자신들은 상품을 판매하였을 뿐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네. 더구나 또 실제 분쟁이 발생해서 금융소비자들이 이제 판매회사를 대상으로 소송이라든지 금융감독원 분쟁 조정을 신청하게 되면 네. 판매사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제조사의 책임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자기 책임을 덜려고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제 판매사들이 로펌에게 이제 판매사들을 도와줄 것을 이제 요청할 수밖에 없고 판매사들은 또 대형 금융기관이 많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로펌도 결국은 판매사와 함께 일을 하는 것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결국 실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전문 사모펀드 운용사들의 경우에는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셔서 준비를 마쳐야 발생할 분쟁에서 전문 사모펀드 운용사들이 자신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주로 금융기관 입장에서 좀 필요한 것들이 뭔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또 우리 금융 소비자 측면에서는 따로 준비할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번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이제 금융소비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커다란 장점인데요. 네. 다만 이제 분쟁 발생 시에 이제 금융소비자분들께서 직접 접촉한 상대방이 네. 아무래도 판매사다 보니까 네. 주로 판매사에 대하여만 좀 책임 추궁을 하고 네. 또 상황을 이해하는 정보도 판매사를 통해서 취득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판매사의 입장에 대해서 주로 많이 듣게 되시는데요. 네. 근데 이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판매사와 제조사 모두 기존보다는 보다 강화된 준비를 하다 보니까 네. 가능하면 이제 양쪽의 주장을 모두 좀 듣고서 네. 상황을 파악하고 나서 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어느 쪽으로 좀 더 책임을 몰아야 되냐를 고민하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이제 전문 사모펀드 운용사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소규모 조직이다 보니까 소비자를 응대하는 체계가 좀 부족할 수 있어서 좀 답답함은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 채널이 좀 이야기만 듣게 되면 네. 정확한 상황 인식이 좀 어렵고 사실은 그 분쟁 조정에서는 이제 금융기관들이 어떤 점을 잘했고 어떤 점을 잘못했는지 정확히 짚어가지고 네. 거기에 대한 논리 구성을 해서 이제 제시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이제 판매사와 제조사가 자신의 네. 책임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서 이제 두 가지 무기를 모두 다 활용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금소법 시행 이후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이 금융시장에서 바뀌는 것 같은데 소비자들도 좀 미리미리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